이 거대 야당이 탄생한 지난 4월 10일로 돌아가 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박수를 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 103석을 가져갔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미래가 1석을 얻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헌, 탄핵 저지선인 100석은 간신히 넘겼지만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완전한 참패란 분석입니다. 이 4월 총선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정부한테도 되게 중요한 선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거야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국정 과제들이 좀 줄줄이 힘들었었어요.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30에서 140석까지도 그런 목표를 잡고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 국민의힘 지지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 과정에서 갖는 충격이 컸을 거고요. 가라앉아서 대통령 긍정률이 쭉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선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완전히 붕괴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노, 부정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대통령의 마음을 이끌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백서에 보시면 이 선거 실패 왜 했느냐에 보면 이종석 황상무 이슈가 8.9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대파 논란 8.75. 서로부터 연락받으신 건 있으실까요? 대통령실이랑 교감도 있었나요? 시장은 안 받았어. 대파 875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8.51. 해병대 최상병 이슈 8.24. 그러니까 보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엉망진창의 정책을 펴내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이유가 1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다.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이런 거 아니 누나 하지 마세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없다.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모두 다 책상을 빼야 됐고 등 돌리고 연락이 단절된. 그 총선 결과를 본인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총선 패배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 시작한 윤 대통령. 부정선거 음모론. 이 잘못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